안녕하십니까. 박준서 TV의 박준서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일자리가 필요 없는 그 은퇴 예정자분들 계시죠. 또는 갓 은퇴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은퇴 후의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인데요. 아마 은퇴 후의 삶이 어떨까 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 생각이 같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을 위한 제언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언 첫 번째, 한가로운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자입니다. 그 이유는 은퇴의 뜻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란 직무상 맡은 책임 있죠. 그걸 직임이라고 그러는데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히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은 한가롭게 지내기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곤 하죠. 그 이유는 가계 재정의 수입 단절로 인한 경제적 걱정이라든가 그냥 놀 수는 없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막연한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일 중독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소일거리 찾기 같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취업이 뜻대로 되나요? 사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지질 않고 혹시 뭔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대부분 단기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것은 보통 자신과의 적합성 측면에서 잘 맞지 않아서 그런데요. 문제는 이러한 취업을 못하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에 뭐 개인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삶에 대한 회의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야, 이거 이렇게 살아서 이거 어떡하지? 이게 불안감과 더불어서 회의감 같은 거.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면 은퇴 후의 삶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가지고 사실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롭게 지낸다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내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람 있는 혹은 의미 있는 놀거리를 만들자입니다. 보통 놀거리, 소일거리라고 하죠. 놀이와 일의 차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은퇴 후 한가롭게 지내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로움으로 인해 심심해질 수 있어요. 이제 많이 심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람 있는 놀거리는 여기서 뭐 제가 개인차를 말씀드리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람 있는 놀거리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예를 들겠습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 일거리들이 사회적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있죠. 그또 의미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그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세계 여행을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일본 가보지 못했는데 뭐 일본어 공부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실은 핑계죠.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어떤 일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이나 의미는 그 일을 하는 목적을 뚜렷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그 의미 있는 놀거리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 영상 만들기 또 보람 있는 일은 제가 이제 거버넌스 활동을 위한 그 시민회의, 주민회의 같은 거 참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거리가 소일거리는 내 취향과 그 적합한 것이 좋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또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 가족, 특히 이제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정말 좋은 일거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이면서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 또 팁을 드리면은 종교 활동 같은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장점은 주기적으로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그 성직자분들의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선 그 계획을 세워서 뭐 계획이라고 그래봐야 특별한 계획은 아니고 어디 사찰 또는 전국의 사찰 아니면 어디 성지 같은데 그러면서 그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행 같은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다. 이 좋은 말씀 뜻에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것저것 천천히 어떤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찾아 나가시길 권유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계획 세우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무계획적이며 즉흥적으로 살아보자는 것과도 이제 같은 말인데 과거 직장 생활할 때는 어땠습니까? 시간 계획에 맞춰서 쫓기듯 살았잖아요. 근태 관리하고 성과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치열하게 투쟁하듯 생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러죠. 어? 그렇게 돼서 살아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일종의 인간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운 삶의 방식은 직장 생활하듯 출퇴근 시간 맞춰서 잠자리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그럼 여행도 떠나고요. 낮술이라도 한잔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보자는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나태하고 또는 지켜야 할 것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도 사람에 따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살아온 어떤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일중독 같은 것 때문에 또는 개인적 성향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아니라고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짚을 것은 강압적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강압적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인식하시고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그 은퇴 후에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고 판단이 드시면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는 거.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갈등 관리입니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자. 여기서 갈등 관리의 핵심은 이제 부부 갈등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같은 공간에서 이 부부 간에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평소 알거나 느끼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죠. 이 과정에서 소통을 아무래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때 갈등이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잘 관리해서 격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조직 생활할 때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하셨잖아요. 스킬 비양도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 소지를 항상 갖고 있잖아요. 혹시 의사소통 과정에서 격한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될 것 같다 싶으면 사과를 먼저 하시고 변명은 나중에 하는 어떤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모든 문제가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배우자 상호간에 이것도 또 존중의 태도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이해를 해줬을 때 고맙다는 의사표시도 하는 거 좋고요. 그래서 항상 부부간에 상호 관심을 가져주는 행위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간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지나치게 되면. 요거 조심해야 돼요. 간섭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씀드리자면 경청하는 자세와 공감하는 말로 그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 태도. 그래서 이것을 습관한 노력을 기울여 보시길 권유드리고요. 다섯 번째, 일 욕심을 버리자입니다. 일 욕심을 갖는 것은 보통 이제 돈 욕심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것 때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 중독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그
진짜 심한 일 중독은 열에 한 명 정도는 일 중독에 걸려 있다고 이렇게 데이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을 안 하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건강을 잃게 되면은 재물 같은 거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 다닐 일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죠. 그것은 제가 전원 생활을 하면서 시골에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살면서 느낀 겁니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위해서 이주해 온 사람들 중에 한가롭게 즐기기보다는 그 일에 치여 사는 모습을 간혹 보곤 합니다. 땅이 너무 넓어. 뭐 소유한 땅이 너무 넓습니다. 생각 없이 넓은 땅을 산다든가 귀농을 하신 분들이죠. 저는 이제 귀촌을 말씀드리는데 그 귀농보다는 귀촌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하여튼 그 병이 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봤어요. 여기서 시골에 사는 이웃 지인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골에 땅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땅이 많으면 부자인데 그게 왜 좋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래봐야 죽을 때까지 논밭에서 일하다가 죽는다고.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무척 공감을 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땅이 없는 내가 이래 행복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80이 넘었는데도 허리가 휜 상태로 일하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혹시 전원 생활하고 계신 생활을 계획하고 계신 부인 계시다면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일 욕심 내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미래의 꿈을 쫓아 살기보다는 하루하루 행복을 추구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좋은 추억을 더듬고 오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상태를 긍정적이며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면 된다고 합니다. 젊어서는 꿈을 먹고 사는데 나이 들어서는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추억을 먹고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가로움과 무료함도 은퇴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행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을 위한 제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은퇴의 시간을 맞이하시고 그걸 빌면서 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